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를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니 공개한다. 감당해봐라. 이런 얘기와 함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오빠 대신 사과를 한다며 자신이 완전히 의지한다는 명 씨를 명 선생님으로 불렀는데요.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은 김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첫 소식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대방은 김건희 여사님, 괄호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오후 10시 50분 김 여사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32분 뒤 명 씨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답합니다. 바로 3분 뒤인 11시 25분 김 여사는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자신이 난감하다.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오빠 대신 뭔가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잠시 뒤 사과드리겠다 다시 몸을 낮춘 뒤 자신이 명 선생님을 의지하는 상황이라 오빠가 이해 안 간다. 지가 뭘 아느냐며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어 중간, 쉼표와 마침표를 찍는 등 독특한 습관이 있었고 오타인 듯 해석이 어려운 문구도 있었습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김재원 씨라 부르면서 자신을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고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감당해보라며 대화를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배죠. 그래서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짓는 것 아닐까 싶어요. 빨리 철창에 보내야 돼요. 언급된 준석이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의원은 오빠는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언제 사고친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대화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해석한 건데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정계에 입문하며 당시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운 날 입당을 선언하는 등 이 의원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생생히 보여준다. 김 여사에게 1부속실을 넘겨주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명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대화 내용을 매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북한이 오늘 남북을 잇는 통로인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지난주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하겠다고 선언했던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긴 건데요. 20여 년을 이어온 화해 협력의 상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9분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구간. 검은 천을 이어붙인 가림막 뒤로 불꽃이 번쩍하더니 흙먼지와 연기가 치솟습니다. 곧이어 낮 12시 1분 동해선 북측 구간에서도 흙먼지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해당 구간을 비추는 카메라엔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의선과 동해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부터 수십 미터 길이가 폭파됐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남북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일주일도 안 돼 실행에 옮긴 겁니다.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 작업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잇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주변에 지뢰를 파묻더니 지난 3월엔 동해선 도로 울타리를,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습니다. 2달 전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도 없앴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으로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시켰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산물로 이후 우리 정부 지원으로 경의선은 문산에서 개성까지 27.3km, 동해선은 고성에서 금강산 운정리까지 25.5km 거리가 이어졌습니다. 2007년엔 문산에서 개성까지 주 한 차례 화물열차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남북 화해 협력의 이정표가 사라진 건데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관계 단절 의지를 명확히 한 걸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분노를 갖고 상징적 퍼포먼스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발 이후 우리 군은 경고 방송을 한 뒤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파 잔해물 상당량이 남측으로 떨어져 위협적이었던 것을 고려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현직 아이돌이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문제를 제기한 뉴진스 한이가 직접 증언에 나선 건데요. 사측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와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에서는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진스 한이가 무대가 아닌 국회에 왔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긴급방송에서 언급한 따돌림 사건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와 마주친 때였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이의 주장을 입증할 CCTV가 보관기간 만료로 삭제됐고 다른 레이블 소속인 매니저와 주장이 엇갈려 화해를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는 김 대표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한이.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진실은 가려지지 않은 채 한이와 김주영 대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증언이 마무리됐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연예인, 국감장에 등장한 아이돌을 향한 반짝 관심에 그칠 게 아니라 K-팝이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보증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세 사기 전력이 있다는 걸 모르지도 않았는데요.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 당할까 봐 또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한 33살 김모 씨. 전세금 중 2억 3천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넉 달 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짜 하루에 전화를 몇백 통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한 3, 4개월 동안 매일 문자 보내고 연락 좀 부탁드린다 사정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졸지에 은행빚 2억 3천만 원을 떠안게 된 김 씨는 보증을 서준 허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허그는 이미 집주인 이모 씨를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한 상태였습니다. 허그 쪽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 막 전적이 많으시고 악성 임대인 분이셔서 신청하는 것도 악성 임대인 관련 부서로 가야 된다. 허그가 이 씨를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한 건 2021년 10월. 당시 이 씨는 38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뒤였고 허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씨의 집에 추가로 보증보험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허그가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놓고도 신규 보증보험을 또 내준 집, 이 집 말고 또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만 총 3건, 총 9건이나 됩니다.
서울 강서와 양천의 빌라 등에서 허그는 총 19억 8,700만 원을 추가로 보증했는데 결국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아 모두 떼었습니다. 허그 측은 해당 임대인이 기존 채무 약 20억 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이행해 추가 보증을 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4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회수율이 20% 채 되지 못해요. 우리나라 재정의 1% 가까운 돈이 허공에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그는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금 8,500억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증만 믿었던 임차인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출을 없애는 데만 평균 2달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오게 막아주셨으면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건데.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